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뭐 지역 소멸 뭐 대응 기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풀고 있고 지방에 많은 돈이 중앙에서 내려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효과성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후한 점수를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중앙정부에서 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다 내려주고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저건 저렇게 써야 되니까 니네 함부로 쓰지 마. 독립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도 좀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믿고 맡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제30대 회장 이향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에서는 지방자치의 위기, 제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결국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중요성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행정학과 교수를 또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왠지 행정학은 차가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차가운 제도를 연구를 하시면서 또 따뜻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 사람에 집중하실 만큼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이제 그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정부는 어떻게 일을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가지나. 근데 사실 그 공공부문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 혹은 시민들,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 성과를 내야지만 우리가 그 행정, 좋은 행정, 그 다음에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체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혹은 국민들이 이 정책은 좋은 거야. 내 삶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내 생활이 좋아졌다. 먹고 살만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사실 행정이고요. 그것이 바로 자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연구자로서 또 학자로서 길게 그 현장에서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행정학과를 생각을 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저희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친가 쪽에 그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도 당연히 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어릴 때서부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행정학과로 가서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이 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행정학과를 갔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부 한 3학년 지나고 나니까 저는 공무원 생활이 저한테는 맞지는 않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대학 은사님들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굉장히 행정학이라고 하는 걸 재미나게 저한테 소개를 해주고 이끌어 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딱딱한 얘기 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4장의 사진을 미리 부탁을 드렸고 그 사진들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인생 네컷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이건 딱 봐도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강의하시는 건국대학교. 네, 저희 학생들이고요. 이게 아마 이제 종강하는 날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한 장씩 찍는데 그 사진이고요. 어쨌든 뭐 저는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의 시간이 제일 소중하죠. 그리고 뭐니 해도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 학생들은 저를 보면서 또 어떤 이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향수 교수님은 왠지 학점을 짜게 주실 것 같아요. 저요? 근데 굉장히 삶의 지혜와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좀
제가 봐도 잔소리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잔소리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저희 은사님들한테 그 잔소리 굉장히 많이 듣고, 그 학교를 다니고 또 뭐 또 제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그 은사님한테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들 저희 학생들한테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점은 그렇게 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또 모르겠습니다. 인기 많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도 함께 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도 대통령 소속 그때 자치분권위원회 활동하신 사진이 네, 맞나요? 맞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 한 3, 4년 전에 아마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한 4년을 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정말 그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어떤 그 자치나 분권의 이슈는 제가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하고는 말도 못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고요. 정말 절실하고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앙하고 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피부로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도 굉장히 채찍질이 많이 됐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보니까 누가 봐도 네. 저기 가운데 서서 강의를 네, 맞습니다. 열변을 토하면서 하고 계신 저분이 네, 교수님 네. 같으신데 네, 네. 이 제스처에서 그냥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네.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게 네. 제가 모 부처에 무슨 그 특강을 나갔던 그런 그 장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아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강의할 때는 좀 혼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저는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정부 부처가 됐건 일반 시민이 됐건 예. 가서는 어쨌든 아낌없이 제 생각을 쏟아내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또 생각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과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 사진이 네. 비슷한 상황에 같은 맞습니다.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이 사진을 보면 되겠네요. 얼마나 네, 네. 참 열정적으로 눈빛을 강렬하게 이렇게 뭔가를 설득하고 전달하시려고 하는지 네.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러면 학교 외에도 지금 이런 현장 같은 다양한 곳을 다니시는데 네. 한계에 좀 스스로 부딪히신다거나 아니면 좀 위기를 느끼신다거나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동안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지역 소멸에 대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답을 내놓거나 아까도 제가 이제 결국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일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성과나 해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해답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내놓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현장에서 만나셔야겠어요. 물론입니다. 네. 개념에 대해서도 정말 쉽게 전달이 돼야겠고. 그렇죠. 정말 딱 들어봐도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음 사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역시 제가 이 사진 예. 미리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참 따님과 엄마가 네. 모녀가 너무 많이 닮았다 이런 말씀 아까 드렸거든요. 네,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사실은 집에서 저희 딸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저희 딸한테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이 잘 커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진은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서 예,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찍은 사진이네요. 머리를 좀 이렇게 좀 짧게 예, 자르러 이렇게 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막 살갑게 뭐 미용실을 같이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날은 제가 그래도 좀 같이 이렇게
예, 가서 뭐 머리도 좀 자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보내는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이게 맞는 질문인가 싶긴 한데 혹시 스트레스를 푸시기 위한 뭐 어떤 취미생활 같은 게 있으세요? 네, 뭐 취미생활은 별거는 없고요. 저는 이제 뭐 매일 운동을 하러 다니긴 하는데, 예, 그 수영장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제가 그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이 루이라고 하는 예, 강아지인데요. 예, 남자 애기입니다. 근데 그 저희 루이랑 같이 산책을 하거나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그래서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권하고 있는 그런. 그럼 그렇게 산책 같은 걸 하실 때 일상에서 그런 모든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어떤 그런 행위에서 네. 또 지방자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 물론이죠. 그 사실은 저희 루이랑 산책하는 코스가요,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 한 바퀴 돌고 어떤 때는 옆 동네까지 가는데요. 시간이 늘어나면. 근데 오며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리는 카페 사장님하고도 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책하면서 저희가 이 강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그 생활에서 나오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 같이 나누기도 하고 고민도 같이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늘 이 생활 현장에 대한, 그 다음에 지역 사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눈여겨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루이랑 산책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반려동물이 이제는 너무 중요해지니까 같이 뭐 사는, 같이 동반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거에 맞는 정책들을 또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생활 속에 맞습니다. 있는 지방자치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반려견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사실 자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일상생활에서 계속 고민을 하시는 자, 이향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의실, 가정, 또 시민 앞에서 쌓인 경험들이 바로 이제 교수님의 관점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또 AI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네.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떤 고민이 많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지역 소멸 문제다 해서 뭐 지역에서 굉장히 지방정부, 지방의회 뭐 여러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고민이 많은데요. 그 AI를 활용을 해서 혹은 AI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 소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AI를 통해서 혁신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공공부문 서비스나 정부 서비스들을 갖다가 조금 원활하게 혹은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이 AI 혁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원, 그다음에 이제 예산, 뭐 이런 전문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AI가 좀 일상화되고 네. 디지털 문화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제 경험담인데요. 네네. 이제 키오스크가 굉장히 이제는 일상화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사실 기계치입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해도 뒤에 사람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뭐 노인분들, 뭐 사회적 약자들 아니면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런 빠른 변화와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또 불편하진 않을까요? 물론이죠. 불편하죠. 저도 사실은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 새로 이렇게 맞닥뜨리면 굉장히 조금 당혹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문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T가 이렇게 발전돼 있고 뭐 인터넷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뭐 고령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IT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오프라인 서비스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오프라인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민간 기업 같으면은 사실은 우리 주요 고객들만 우리가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온라인 서비스만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공공부문 혹은 뭐 그것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광역정부든 혹은 기초정부든 간에 이러한 그 단 한 명의 그 국민이라도 그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병행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I를 통해서 분명히 지방정부의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아주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관계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루틴한 그런 업무들은 좀 AI나 뭐 챗봇이나 이렇게 맡기고 정말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의 서비스. 스킨십 그렇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자원과 여러 가지 예산 자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도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감정이 필요 없는 루틴한 업무들 그런 거는 A한테 그렇죠. 맡기고 그렇죠. 또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그렇죠. 또 이제 느끼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네. 좀 이제 진짜 사람이 하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또 교수님께서 그런 방향성에 맞게 또 연구를 하고 계신다거나 계획하고 계신 활동들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학교로 가기 전에 그 정부 출연연구소에 있었는데 IT 관련된 그런 네.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IT가 막 발전을 하고 있고 AI가 모든 그 인간을 대체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저는 인간의 영역이 아주 그 독보적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는 관계 자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이런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공부문이 조금 더 예전보다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더 디테일하게, 공공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임기가 또 얼마 이제 앞두고 있으시잖아요. 임기 시작을. 네. 자, 어떤 리더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저희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이 계셨고요. 회장. 아주 잘 그동안 해주셔서 저는 뭐 앞선 회장님들 그냥 잘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회장이라고 해서 뭐 앞서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제가 좀 회원님들 의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잘 수렴하고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그래서 정말 소통하는 그런 리더로 제가 좀 기억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소멸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인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에 우리가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방자치학회에서 이렇게 조금 물꼬를 좀 터주고 있네. 뭐 이런 그 좀 그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조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담론을 저희 학회를 통해서 조금 저희가 수행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자, 더 인터뷰를 통해서 네.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국지방자치학회의 학회장으로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자치는 어려운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지방 정부가 됐건 의회가 됐건 혹은 뭐 그 주민자치기구가 됐건 이런 그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이것이 바로 자치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좋은 아이디어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향수 교수님과 함께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시스템의 위기를 말했지만 결국 해법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차가운 머리로 제도를 설계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람을 품는 리더십. 앞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 잊지 않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